내일 아침 건강을 생각하여 달걀을 챙겨 드시는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세가 70세가 넘으셨다면 오늘부터 달걀 먹는 방법을 180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무심코 먹은 이 평범한 음식이 내 몸속에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 진료실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신 74살 김순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평소에도 동네에서 건강 박사라고 불릴 만큼 스스로의 관리에 아주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절대 안 된다며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알을 귀한 보약처럼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몇 달 전부터 양쪽 무릎이 퉁퉁 붓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게 굳어서 아침마다 주먹 쥐기도 무척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쑤시는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며 제 손을 꼭 잡고 깊은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제가 곧바로 정밀 검사를 진행해 보니 어르신의 몸속 염증 수치인 CRP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너무나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제게 간절히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나쁜 음식은 입에도 안 대고 달걀처럼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었는데 왜 제 몸에 염증이 이렇게 가득한 건가요? 제가 도대체 무엇을 놓친 걸까요? 여러분, 사실 진짜 범인은 달걀 그 자체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이 달걀을 드신 후에 평소 습관처럼 하셨던 행동들과 무심코 함께 곁들이셨던 음식들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 평범한 식단이었지만 바로 그 안에서 일어난 화학 반응들이 어르신의 혈관과 약해진 위장을 매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지능, 당뇨병 및 대사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달걀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과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는 아주 완벽한 영양소의 결정체입니다. 특히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훌륭한 보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아주 무서운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달걀은 도대체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속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얼굴을 드러냅니다. 잘못된 최악의 조합으로 먹게 되면 달걀 속에 좋은 영양소들이 흡수되기는커녕 위장 속에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거나 무서운 염증 물질을 마구 뿜어내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된 최고의 짝꿍을 찾아주면 혈관을 공격하는 독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영양 흡수율을 몇 배나 더 끌어올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준비한 이 내용은 정확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식습관을 올바르게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꼬박꼬박 달걀을 드시고 계신다면 댓글창에 숫자 1번이나 나라는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남겨주신 댓글을 보며 우리 모두 무심코 반복하던 실수들을 제대로 바로잡고 내 몸을 온전히 살리는 진짜 건강 공부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형 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만성 신장질환을 전문으로 진단하고 치료해온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김순자 어르신 같은 분들을 뵐 때마다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자식으로서 가슴이 참 아픕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고 이제야 비로소 본인의 건강을 돌보려 마음먹으셨는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몸을 망치고 계시는 상황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걀은 분명 신이 내린 완벽한 영양소이자 보약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과 독소를 걸러내는 신장의 기능은 젊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해집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소한 식습관이 예순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남은 인생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과 생명의 필터인 신장을 지키기 위해 아주 특별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심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는 최악의 궁합 3가지를 자세히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음식들이 어떻게 달걀과 만나 독소로 변하는지 의학적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염증을 싹 사라지게 할 최고의 짝꿍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당장 주방에서 따라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위장의 부담은 절반으로 줄여주는 마법의 조리 비법도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바꿀 건강 공부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절대로 함께 먹어서는 안 될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달걀과 고구마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지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삶은 달걀 한 알과 달콤한 고구마 한 개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포만감도 높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믿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60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몸속에 시한폭탄을 심는 것과 다름없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이유를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구마를 생각해 봅시다. 고구마는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이 아주 풍부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칼륨의 양이 너무나도 많다는 점에 있습니다. 고구마 한 개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고농도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백질의 결정체인 달걀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비상사태가 발생합니다. 달걀에 농축된 단백질을 분해하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들과 고구마의 과도한 칼륨이 동시에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튼튼한 신장이 이 모든 것을 거뜬히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의 해독 능력은 20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친 신장에 달걀의 단백질과 고구마의 고칼륨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신장은 과부하가 걸려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걸러지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 칼륨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칼륨 혈증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심장은 전기 신호에 의해 박동하는데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이 전기 신호에 치명적인 교란이 생깁니다. 평소에 멀쩡하던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나타나거나 심한 경우 심장 근육이 마비되어 심정지에 이르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던 환자분들 중에서도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고구마와 달걀을 챙겨 드시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두근거림과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찾으시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화 관점에서도 이 조합은 최악입니다. 달걀의 단백질과 고구마의 주성분인 전분은 소화되는 경로와 필요한 소화 효소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가지가 위장 속에서 뒤섞이면 소화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게 됩니다. 위장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음식물은 부패하기 시작하고 가스가 가득 차면서 배가 빵빵하게 부어오르는 복부 팽만감을 유발합니다.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은 신물이 올라오거나 명치가 답답한 증상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위벽에 염증이 생기고 결국 만성 위염으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달걀은 달걀대로 각각 훌륭한 음식이지만 함께 먹는 순간 서로의 영양소를 파괴하고 여러분의 심장과 신장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든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고구마와 달걀을 모두 드시고 싶다면 최소한 3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내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오늘 배운 이 첫 번째 금기사항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위험인 고구마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우리 주변에서 건강식의 대명사로 불리는 조합이라서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달걀과 두유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과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두유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 섭취를 2배로 늘릴 수 있는 최고의 식단이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육을 지키기 위해 단백질 보충에 신경 쓰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보다 완벽한 조합은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인체 생리학과 영양학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두유의 원료가 되는 콩 속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트립신이라는 소화 효소의 활동을 강력하게 방해하고 차단합니다.
그런데 달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음식 중에서도 가장 농축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트립신이라는 효소가 달걀의 단백질을 잘게 쪼개 주어야만 우리 몸의 근육과 혈관으로 흡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걀과 두유를 함께 드시는 순간 두유 속의 트립신 억제제가 우리 몸속 소화 효소들을 밧줄로 꽁꽁 묶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달걀 속의 그 귀한 단백질들은 단 한 방울도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위장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영양분이 되는 대신 위장 속에 머물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소화 능력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우리 어르신들의 위장 안에서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은 마치 쓰레기 더미처럼 쌓이게 됩니다. 이 쓰레기들이 부패하면서 암모니아와 같은 독성 가스를 내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식사 후에 겪으시는 복부 팽만감과 끊이지 않는 방기, 불쾌한 속쓰림의 원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복성 물질들이 장벽을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장은 우리 몸 면역력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아주 소중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드셨던 달걀과 두유가 오히려 장내 환경을 망가뜨리고 만성 염증을 유발하여 전신 면역력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이 병들면 혈액이 탁해지고 결국 간과 신장까지 연쇄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들 중에서도 근육을 키우겠다며 매일 아침 달걀과 두유 한 팩을 보약처럼 챙겨 드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고 늘 배에 가스가 차서 고통스럽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이 조합을 당장 멈추라고 말씀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몇 년간 괴롭혔던 장 문제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달걀의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고 싶으시다면 두유 대신 따뜻한 물이나 나중에 설명해드릴 최고의 짝꿍 음식들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좋은 것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게 똑똑하게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식사 후에 유독 배가 빵빵해매지거나 속이 더부룩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더부룩함 혹은 숫자 2번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증상을 공유해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 해결책을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정말 위험한 마지막 실수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 식사로 달걀을 드신 직후에 곧바로 약을 복용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제 진료실을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는 위장이 약해서 빈속에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릴까봐 달걀 한두 알을 먼저 챙겨 먹고 약을 먹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장을 보호하려는 아주 지혜로운 행동처럼 보이지만 의학적인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약의 효능을 무력화시키고 여러분의 간과 신장을 두 번 죽이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달걀은 지구상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고농축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이 단백질이 우리 위장에 들어가면 위장은 이 거대한 영양소를 분해하기 위해 아주 강력한 위산을 뿜어내고 소화하는 데만 최소한 3시간 이상의 긴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혈압약이나 당뇨약 혹은 소염 진통제를 한꺼번에 복용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끈적끈적한 달걀의 단백질 성분이 약의 알약 표면을 마치 랩으로 감싸듯 둘러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국 약이 제때 녹아서 장으로 내려가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야 하는데 달걀 단백질에 가로막혀 위장 속에 너무 오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약이 제 시간에 흡수되지 못하면 혈압이나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위장 속에 오래 머무는 약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여 오히려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속쓰림을 막으려다 오히려 위장을 더 망가뜨리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더 무서운 것은 간과 신장에 가해지는 2차 공격입니다. 달걀 단백질과 뒤엉켜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약의 찌꺼기들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인 간과 필터인 신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독해진 이 찌꺼기들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분의 간과 신장은 밤낮 없이 무리하게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습관이 수개월, 수년 동안 반복되면 결국 신장의 사구체 기능이 망가지고 간 수치가 급상승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치료했던 70살 어르신 한 분은 분명히 처방대로 약을 잘 드시는데도 혈압이 전혀 잡히지 않아
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10년 넘게 매일 아침 삶은 달걀을 드시고 바로 혈압약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습관을 고쳐드리고 식후 1시간 뒤에 약을 드시게 했더니 놀랍게도 보름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순서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은 약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달걀의 단백질이 후장으로 넘어가고 위장이 어느 정도 비워진 후에 약을 드시는 것이 약의 효능은 높이고 내 몸의 장기는 보호하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특히 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경고를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몸을 공격하는 위험한 음식들을 살펴보셨으니 이제는 반대로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염증을 싹 사라지게 할 최고의 궁합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달걀의 영양을 몇 배로 불려주는 기적 같은 짝꿍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첫 번째 최고의 조합은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달걀을 드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함이 있으실 겁니다. 선생님, 달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는데 매일 먹어도 정말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 진료실에서도 수없이 듣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달걀 노른자는 마치 먹어서는 안 될 금기식품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걱정을 표고버섯 하나로 깨끗하게 날려버리셔도 좋습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혈액 속을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달라붙지 못하게 막아주고 이미 쌓여있는 기름 찌꺼기들을 분해하여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아주 훌륭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즉, 달걀 노른자가 가진 콜레스테롤의 위험성을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이 완벽하게 중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약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구체적인 실천법과 주의사항을 잘 들으십시오. 먼저 생표고버섯보다는 햇볕에 잘 말린 표고버섯을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말린 표고버섯 2-3개를 준비하여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불린 뒤 아주 잘게 채를 썹니다. 그런 다음 프라이팬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잘게 썬 버섯을 먼저 충분히 볶아주십시오. 에리타데닌 성분은 열에 강할 뿐만 아니라 기름과 함께 조리했을 때 우리 몸에 훨씬 더 잘 흡수되는 지용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섯이 노릇노릇하게 익으며 향긋한 냄새가 올라오면 그때 달걀 2알을 풀어서 부어주십시오. 달걀과 표고버섯이 하나로 어우러진 표고버섯 달걀 볶음이나 부드러운 달걀찜을 만들어 두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만 이렇게 식단을 바꿔보십시오. 김순자 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식단을 바꾸신 뒤 3개월 만에 혈액 검사를 하셨는데 놀랍게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 내 식탁 위에 올라오는 소박하지만 똑똑한 음식의 조합입니다. 표고버섯은 달걀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최고의 짝꿍입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셔서 잘 마른 표고버섯 한 봉지를 꼭 담아 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최고의 짝꿍인 표고버섯에 이어 제가 오늘 2번째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최고의 궁합은 바로 사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에 사과가 몸에 좋다는 건 잘 알지만 달걀과 사과를 함께 먹는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특히 소화 능력이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만성 변비로 밤잠을 설치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그 어떤 약보다 뛰어난 천연 소화제이자 장 청소부 역할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달걀은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갖춘 완전 식품이지만 딱 2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지만 이를 밀어내고 소화시킬 활력소와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출시킬 재료가 부족하면 오히려 장 독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달걀만 드시는 분들 중에는 유독 속이 더부룩하거나 화장실 가기가 무척 힘들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이때 상큼한 사과가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사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펙틴이라는 아주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 성분은 우리 장 속에 들어가면 마치 스펀지처럼 주변의 수분을 머금고 부풀어 올라 딱딱하게 굳어버린 대변을 아주 부드럽게 감싸 안아줍니다. 또한 장의 연동 운동을 강력하게 자극하여 달걀의 단백질이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들이 장벽에 끈적하게 달라붙지 않도록 아주 시원하게 몸 밖으로 밀어내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의 유기산 성분은 우리 위장의 환경을 아주 똑똑하게 조절해줍니다. 달걀의 묵직한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우리 위장이 위산을 과도하게 분비할 때 사과의 성분들이 위벽에 얇은 막을 입혀주어 위벽이 손상되거나 속이 쓰리는 증상을 예방해 줍니다. 즉, 달걀은 여러분의 근육을 든든하게 채워주고 사과는 여러분의 장을 깨끗하게 비워주니 영양 흡수와 배설에 완벽한 순환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즐겁습니다. 아침에 따뜻하게 잘 삶은 달걀을 드신 직후에 사과 몇 조각을 아삭하게 씹어 드시는 겁니다. 사과의 상큼한 향과 유기산이 달걀 특유의 비린맛을 깔끔하게 잡아줄 뿐만 아니라 달걀의 단백질 분해를 입안에서부터 시작하게 도와줍니다. 다만 위장이 아주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껍질을 아주 얇게 깎아서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일주일에 4일에서 5일 정도만 아침 식탁에 달걀과 사과를 함께 올려보십시오. 건강은 결코 멀리 있거나 복잡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달걀 한 알과 사과 한 조각을 곁들이는 그 작은 정성이 여러분의 장 건강을 100세까지 든든하게 책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제가 오늘 준비한 최고의 짝꿍 중 가장 고소하고 맛있는 마지막 조합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달걀과 치즈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치즈는 서양 사람들이나 먹는 거 아닌가요? 혹은 느끼해서 달걀이랑 같이 먹기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고 조금만 넘어져도 크게 다치실까봐 걱정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강력한 뼈 건강의 파수꾼이 되어줍니다.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칼슘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치즈는 세상에서 가장 간편하게 칼슘을 보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칼슘의 왕이라고 불리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어 뼈로 가는 양은 생각보다 아주 적다는 점입니다. 칼슘은 혼자서는 절대로 장벽을 넘지 못하는 아주 까다로운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칼슘이 우리 몸속에서 제대로 제 역할을 하려면 이를 등에 업고 날라주는 길잡이가 필요한데 그 길잡이가 바로 달걀 속에 풍부한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D입니다.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달걀의 단백질은 혈액 속의 칼슘이 우리 몸 구석구석 뼈조직 안으로 단단하게 달라붙을 수 있도록 돕는 접착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치즈라는 벽돌을 달걀이라는 시멘트와 길잡이가 만나서 여러분의 골밀도를 촘촘하게 채워주는 든든한 성벽을 쌓는 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의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이 걱정되신다면 이보다 더 완벽하고 맛있는 의학적 처방은 없습니다.